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지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고3 형들이 처음으로 온라인 계약 등교를 했어요. 온라인이 아니라 실제 등교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면은 실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 마음이 어떤가요? 이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것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학교 와서 좀 힘들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또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 수업을, 국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내 수업 스타일을 알지만은 올해 처음 듣는 그 학생도 있을 텐데 그 학생들 한번 잘 기대해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주 등교 수업을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면은 두 번의 온라인 수업이 지금 남아 있고 또 격주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또 한번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7쪽을 펴겠습니다. 자, 주지교육과 인성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죠. 먼저 주지교육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지식을 위주로 하는 편협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이 교육학 수업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인성교육과 대비되는 그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인성을 가르치는 교육, 주지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지식 위주가 아니라 교육의 양면성을 볼 때 그러니까 지식과 인성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주지교육은 지식교육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두 교육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서로 대비되는 방법,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절대로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후민정 언어를 보면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지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생각해 보자. 작년 여러분들이 후민정음 볼 때 어린 백성이 니를 고집을 빼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을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라는 구절이 기억나죠? 자기 뜻을 펼치고 싶어도 그 뜻을 글로서 펼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현대사회에서 지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이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찾기에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미국 남부라 그래요. 특히 어떤 인종이 많이 사는 곳? 흑인이 많이 사는 곳인 뉴올리안즈, 뭐 뉴저지, 그쪽 그 남쪽에 있는 그 미시시피강 유역의 남쪽에 있는 지역에 코로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지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런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게 되고 그 사회적 불평등이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그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어디죠?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학력이 짧은, 그러니까 지식 기반이 적은 백인 저소득자가 전통적 지지 기반이에요. 이 백인 저소득자, 학력이 짧은 지식이 없는, 지식이 부족한 이 백인 저소득자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인종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결국 이것도 지식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인종에 대한 엄청난 편견, 비하, 배척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훈민정음이 아니라 트럼프의 선동적인 그러한 언행에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식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면은 상당한 피해를 스스로한테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배워서 뭐 했으나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지식이 언젠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수업, 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주지교육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지교육은 거기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지교육 그 소단원 있죠? 거기 나온 것처럼 인간의 교육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럼 지식이 왜 중요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식은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올바른 근거에 입각한 타당한 신념이다. 알죠? 근거에 입각한 타당한 신념이다.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옆에 나온 것처럼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그 중세시대 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이거 지금은 당연히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죠? 우리는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위성 사진을 통해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근거를 갖고 알고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자료나 정보 속에 있는 그런 의미를 근거에 기초하여 체계화한 것, 이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는 바로 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내야 된다.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공유하고 활용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암기 능력보다는 지식을 검색해서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만들어 가려면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더 많은 지식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현재 교육, 학교 또는 이 독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 사회에 있는 지식을 먼저 흡수해야지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들은 사물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판단,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 이걸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뒷장 넘어왔는데 48쪽. 그래서 이 단순한 사고부터 고차적인 사고로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한 자원이 바로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지식과 관련된 수업, 그 다음에 독서, 교육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지식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른 교육의 요소들을 무시하거나 지식에 종속되는 부차적인 것을 간주하는 주지교육은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은 지배와 파괴를 위한 지식 추구가 목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육에는 당연히 반대해야 됩니다.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사회적 책임성과 상호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느 정도는 잘못된 지식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영수 위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국어, 영어, 수학을 주요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국영수 과목은 흔히 말하는 무슨 과목이에요? 도구 과목이다라고 얘기하죠. 도구란 말은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은 다른 과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수능이든 대입이든 간에 국영수는 성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국어하고 영어, 수학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에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전에 사회탐구 4과목 다, 7과목 다 보고 만약에 수능을 본다면요. 오후에는 과학탐구 4과목 다 봐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국영수는 시험 볼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지리 문제에 영어 지문이나 영어로 이제 문제를 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과학 문제, 수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영수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언어적 능력이 바로 국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오는 거고 영어로 문제를 내면은 그 영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이나 사회나 경제 문제, 수학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 다른 그래서 국영수를 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탐구 영역의 도구로서 간접 평가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어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제 직업이 떨어져 나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전 시간에 얘기했죠. 교사는 앞으로는 티처라기보다는 뭐다? 가이드다. 가이드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그쪽이 맞는 방향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나의 한정된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지식교육의 가치에서는 이 개인적 측면하고 사회적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삶 자체를 구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내가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개인적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개인의 삶이 모여가지고 공동체의 삶을 만들 때 그 개인의 삶이 아까 앞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그 올바른 구성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바로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 나오면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도 지식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식교육과 교육적 성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미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지식교육은 미래 지식은 이 학습자의 사고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이제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습자는 교수자에 의해서 주어진 지식을 재구성하고 교수자,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은 이 학습자가 지식을 재구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력자. 아까 말했지 가이드, 헬퍼 또는 카운셀러.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그 선생님의 모습은 티칭보다는 가이드, 헬프, 그 다음에 카운셀러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스스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조절도 하게 되고 문제 해결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삶의 방법과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올바른 지식교육을 뭐라고 얘기하면 참된 삶. 이거는 결국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지식을 탐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게 되고 이 지식을 통한 삶은 결국 인격 속에 스며들게 되고 결국 이 인격 속에 스며든다는 것은 바로 이 인성교육으로 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논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학의 시습지면 불역 여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 때는 가끔이라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타임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에브리타임이에요. 썸타임이 아니라 에브리타임.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고 때때로라고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데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입니다. 수시로. 결국 여러분들은 배우는 것을 많이 하지만 익히는 걸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익히는 것을 계속하는 것, 익힌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학습 활동이 되는 겁니다. 학습 활동. 스스로 하는 학습 활동. 배우는 것은 이제 교수자가 주는 것이지만 요 익히는 걸 해야 되는 것이죠. 익히는 걸 계속 하다 보면은 바로 이 진정한 삶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인성교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 여기 더불어. 그러니까 결국 인성은 뭐와 관련되는 것입니까? 공동체죠.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개인적 요소하고 사회적 요소로 나눠가지고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도덕성, 사회성, 감정적 이 세 가지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의 요소를 공감, 소통, 긍정, 자유, 정직, 책임 등 나오고 요거에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바로 학생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성 요소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고3이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종도 치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종소리가 녹음이 안 됐었죠? 이제 고3이 등교해서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종도 치고 하네요. 종소리 그립죠? 다음 주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인성의 요소, 공감, 소통, 긍정, 자유, 정직, 책임. 학교생활교육부 종합의견단에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담임선생님은 잘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발휘했는가를 구체적으로 학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바로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며 전인을 키워내는 과정이 이제 인성교육인데, 이 인성교육의 시작은 바로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바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가족과의 식사를 통해서, 이 식사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가족 간의 유대와 공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물론 가족과 식사하다 보면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체할 수도 있죠. 소화불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밥 먹는데 성경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해가지고 어떤 강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소화불량 걸리고 나 밥 안 먹어 하고 문 닫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부모님 세대도 밥상머리에서 제대로 대화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아들과 밥 먹을 때 아들놈 체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결국 부모님들도 대화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야, 이게 잘 되는 집안은, 잘 되는 가정 같은 경우는 이 밥상머리가 이 식탁에서 이 식사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이 네 명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각각의 네 명이 다 스마트폰 다 따로 보면서 대화 한마디 없이 먹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런 가정보다는 서로 대화하면서 즐거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유대감, 그 다음에 공감, 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서 학교, 그 다음에 또래 친구들, 사회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대화법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 보면은 이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이다. 그러니까 집안의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학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9쪽 오른쪽 날개를 보면은 서울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인성교육 실천과제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그다음에 의사소통 기회를 늘린다. 고운말 쓴다.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 청결하게 한다. 근건절약한다. 폭력 예방한다. 참되고 바르게 정직하게 행동한다. 성실하게 수행하고 책임감을 갖는다. 민주시민 의식 및 역사의식을 갖는다. 뭐 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죠. 이 10개를 다 한다면은 전인교육은 이미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 10개 중에서 몇 가지가 나한테 해당되는가 한번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0쪽 넘어가죠. 자, 그럼 이제 전인교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은 그 전 단원에서 한번 배웠죠. 지덕체를 조화롭게 갖추고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품을 갖춘 사람, 이를 기르는 교육 활동이 바로 전인교육이다. 사실 결국 전인교육은 뭐냐면 자아실현,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면서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인교육입니다.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죠. 이 전인교육은 바로 지덕체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요 인지적 지, 정의적 덕, 심동적 체, 지덕체가 몽땅 조화롭게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전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기부왕이라고 많이 불려지는 유명한 사람들이시죠. 셀럽들. 셀럽들에서 정말 유명한 이 기부왕들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죠. WHO에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는 개인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 빌 게이츠의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유명한 사람들 많죠. 션이라든가 아이유, 김연아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전인에 비슷하게 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바르고 행복한 삶과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고 행복한 삶의 필요 조건은 바로 인성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인성입니다. 이 올바른 인성인데, 이 외적인 것보다는 어떤 배움의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이 학습의 기쁨을 증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사진이 나와 있는 거죠. 가정에서 시작된 행복이 도덕적, 정신적으로 발전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즐거움도 가정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교 교육도 가정 교육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실 가정의 행복한 삶이 나와 있고, 그래서 유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먼저 닦고 나서 집안을 먼저 집안을 제대로 만들어 나간다. 바로 가정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서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이런 말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의 출발점은 당연히 개인에서 시작하지만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가장 작은 집단인 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이든 학교든 간에 이 교육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숙한 인간을 사람으로 행동하게 한다. 그러니까 삶의 기본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 스스로 향상하여 더욱 나은 삶을 살도록 자극하고 안내한다. 바로 행복의 경지를 더욱 높여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르고 행복한 삶에 있어서 교육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법에 나타나 있는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은 읽기 자료에 나와 있죠. 교육 기본법에서 보면은 인격도화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종이칩니다. 예비 종이죠. 자, 인격도야, 필요한 자질, 이게 이제 인성교육과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인류 공용의 이상, 바로 세계 시민, 민주국가의 발전, 이건 민주시민. 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교육교육 제9조를 보면은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전인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은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교육이 바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인데, 어떤 읽기자로서 우리나라 법에는 이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이 법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9강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전인교육의 관심과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고 나면은 등교 계약이 되겠네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는 것을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개인 생활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건강에 유의하고 건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온라인에서 만나요.